사용할 수 있다. 즉 확정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면적 계산할 때 용적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19강을 들어갑니다. 19강은 교재 약 211쪽쯤 되겠는데 4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우리가 조합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 주택법상 조합은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누가 조합원이 될 것인가? 그 조합원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원. 지역주택조합원 조합은 누가 되느냐? 반가라 1번.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일 것. 즉,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집이 있다 하더라도 한 채 있어야 돼. 입주할 때까지. 한 채만 있으면 됩니다.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지역주택조합원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 간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무주택 또는 주거지원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인 세대주인 자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은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틀렸어요. 한 채 있어도 괜찮아요. 입주할 때까지. 다만 그 사이즈는 단위면은 85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 또 있다. 뭐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원 되려면 어저께 그 지역에 이사 온 사람은 안 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이미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어느 정도 거기 살고 있던 자만 된다.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세 번째, 투기 과열지구에서 설립 인가 받는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할 때는 투기 과열지구는 이 지역주택조합이 인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럴 때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서로 몰리는데 순서에 따라 하면 안 된다. 이게 순서를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공평하지 않게. 이때는 이제 추천 같은 거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선착순하면 안 된다는 입니다.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공개 추첨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첫째,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집이 있어도 괜찮다. 이것은 아까 지역주택조합원 할 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장주택조합원도요, 원칙적으로 집이 없어도 되지만 집이 있어도 돼요. 그 있을 때는 집의 그 단위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거기 제일 밑 끝에 다만 설립신고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설립신고에 의해서 설립신고하는 경우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받는 경우 있죠. 인가받는 경우는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에서도 괜찮은데 신고하는 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무주택자에만 한한다. 거기 나오죠. 그래서 설립신고는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 올라가서 2번,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여야 된다. 직장주택 조합원은 되려면 일정한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입니다. 봅시다. 직장 특집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하고 안에 소지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여야 한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일단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직장도 동일해야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관해서 한번 리모델링 특조합 조합원은 누가 될까? 일단은 말이죠. 리모델링 하려면 자기 집이나 건물이 있어야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리모델링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조합은 반드시 소유자, 이런 말이에요. 소유자가 전제로 됩니다.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특조합의 조합원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 요거. 이 경우 공동택 또는 복리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소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아파트 301호가 리모델링 된다. 301호 리모델링, 그 아파트가 리모델링 되는데 301호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다. 그래서 여고 동창생 셋이서 그 301호 아파트를 사놨다. 뭐 영순이하고 미숙이하고 뭐 혜순이가 사놨다. 이럴 때 조합원을 3개 주는 것이 아니라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을 본다. 그 뜻입니다. 어쨌든 리모델링 특조합은 되려면 소유자야만 됩니다. 그래서 1번 사업계획 승인 얻어 건설한 공동택의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 같은 게 되겠죠. 2번 복리설을 함께 리모델하는 경우는 당의 복리설의 소유자. 그러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도 리모델링한다. 이때는 상가 소유자도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건축허가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 중 공동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주상복합일 때 그 아파트 소유자뿐만 아니라 상가 소유자도 같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합원 되려고 그러면 리모델링은 소유자가 됩니다. 전제입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든 주택이든. 그 다음에 괄호 4번 조합원 지위 인정의 특례. 한마디로 원래는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조합원 되는데 부득이하게 떨어져 있을 때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 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다. 어디 가 있는 통에. 이럴 때는 시장, 군수구청에 인정하는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걸 본다. 예외적으로 봐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조합원 자격 확인. 요즘 온라인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전산 검색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게 돼 있죠? 봅시다. 시장 등은 지역택조합 또는 직장택조합에 대해서 다음에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전산망에 의한 전산 검색을 의뢰해야 되고 조합원 자격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기억, 주택조합 설립인가 할 때,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할 때, 세 번째,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할 때, 다 짓고 난 다음에 이럴 경우는 전산검색 의뢰해가지고 조합원 자격이 혹시 결격이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결격되는 건 집이 있는 경우가 많이 되겠죠. 여섯 번째, 지역 직장택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등입니다. 리모델링 특조합은 말이죠. 리모델링 특조합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조합원이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역택조합과 직장택조합은 사실상 새로 아파트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먹으면 분양권 전매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교체나 신규 가입은 안 됩니다. 어느 조합이?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이. 원칙,
지역택조합 또는 직장택조합은 그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외가 있긴 있다. 올라가서 추가 모집. 조합원 수가 모자란단 말이죠. 이때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 받는 게 아닙니다. 승인을 넣습니다. 승인, 인가가 아니라 승인 주의하세요. 보겠습니다.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등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는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 그거는 언제까지냐? 시험문제 나온 적인데 사업계획 승인일까지 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일까지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음 충원. 원칙적으로 가입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인 경우는 충원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조합원이 사망하셨다. 그때는 충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간단히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거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되면 괜찮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다음에 팔아먹었다, 증여했다, 판결 등으로 변경됐다. 이때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한다. 한마디로 인기가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인기가 있는 곳이죠. 투기과일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예외적으로 되긴 되지만 끝에가 중요한 거예요. 전매가 금지되는 건 안 된다. 결국에는 인기 있는 곳은 안 됩니다. 돈 되는 곳은 안 됩니다. 세 번째, 조합원이 탈퇴해가지고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다. 원래 2분의 1 이상 돼야 되는데 2분의 1 미만으로 변했으니까 충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돼서 자기 상실했다. 아까 전산 검색해보니까 집이 3채나 있더라. 무자격 아닙니까? 이럴 땐 충원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변경됐다. 줄은 늘어난 거가 되겠죠. 늘어나가지고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다. 원래 2분의 1 이상 돼야 되잖아요. 2분의 1 미만이면 그때는 더 충원할 수 있겠죠. 이런 등등 해서 5가지가 예외적 충원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기 판단. 그러면 이 새로운 이제 들어온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아니죠. 이 양반이 조합원이 될 만한 사람인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들어올 때 판단하느냐, 아니면 옛날에 조합 설립 인가 날짜 그걸로 계산해서 그때 당시 기준해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 뜻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역택조합 지금은 6개월 됐다 하더라도 그 자가 옛날에 조합 설립 인가 당시에는 6개월이 아니었다. 그럼 못 되는 거예요. 봅시다. 자기 판단.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시청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애초에 설립 인가 시청 기준으로 그때를 기준으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때 기점에서 따지는 겁니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상속은 우리 소위 말해서 민법 총칙에서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잖아요. 그죠? 법률에 규정해서 물권 받는 거기 때문에 상속받는 자가 굳이 6개월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주택조합 사업.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조합이 어떻게 아파트 짓기 시작하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분양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법상은 누차 얘기했다시피 사업체, 여기 주택조합도 사업체잖아요. 는 건축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로 뭐 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죠.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아파트 칠 거 아닙니까? 주택조합이. 봅시다. 사업계획 승인 시청.
특별히 몇 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몇 년 내 신청하는가 보니까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는 날부터 2년 이내 2년 외우셔야 돼요.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좀 달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리모델링 허가받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직장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2년 내 사업계획 신청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리모델링 허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받게 되고 리모델링 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 받는데 각각 어떤 경우냐 보면은 리모델링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경우는 거기 보니까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될 때 3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할 때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서 리모델링 허가는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할 때는 리모델링 허가 받는 거예요. 이렇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갈린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몇 년 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거나 혹은 리모델링 허가 받아야 되겠죠. 이어서 대지 확보. 괄호 2번 대지 확보.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지려면 당연히 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확보하는데 어떻게 확보하느냐 보겠습니다. 대지 확보. 주택조합은 등록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급택지 한정한다를 주택 건설 대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등록 사업자가 갖고 있는 땅인데 이게 공급택지더라. 그걸 갖다가 주택 건설 대지로 쓰면 안 됩니다. 다만 경매나 공매를 통해 가지고 등록 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당연하죠. 그건 경공매를 통해 가지고 샀다. 주택조합이 그때는 할 수 있다. 세 번째, 주택의 공급. 이제 다 지었단 말이죠. 주택조합이 주택을 다 지었으면 어떻게 조합원한테 주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주택조합 누군 빼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빼고. 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지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이니까 아파트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빼고 나머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당연하죠. 왜 조합원 되겠어요? 우선 아파트 받으려고 받는 거 아닙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줄 수 있으며 다만 설립신고로 설립한 직장주택조합 요 놈은 자기네가 아파트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주체가 지은 공유택을 갖다가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런 직장주택조합은 다른 사업체가 공유택을 그 직장주택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죠. 예. 이어서 조합에 대한 감독. 누가 감독하는 거 봅시다. 행정기관 감독관청입니다.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등은 주택 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이용해서 조합원 구성원 자격 등을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고요. 주체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설립인가 취소.
조합은 누가 인간해줬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간해줬죠. 그러니까 누가 행정 그 처분을 갖다가 발동한다? 당연히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자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즉 주택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 그때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 왜? 인가권자니까. 회계감사.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은 뭐 텔레비나 신문 보면은 뭐 조합장이 뭐 돈을 횡령해가지고 뭐 구속다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 주택조합은 회계에 있어서 아주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2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외부감사를 갖다가 외부감사를 자체감사 말고 보겠습니다. 회계감사 1. 실시. 주택조합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다. 즉 외부감사 받는단 말이죠. 며칠 내?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내에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뭔데? 첫째, 사업계획 승인 얻는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여기다가 플러스 30일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아예.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 얻는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플러스 30일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사용검사 또는 임사용 승인 신청한 날 플러스 30일 이내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특별히 1번은 사업계획 승인 얻었다는 것을 이제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2번은 사용검사나 임시사용 승인 받았다는 것은 다 지었다는 얘기죠. 이때로부터 30일입니다. 특별히 1번에 있어서 사업계획 승인 어느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회계감사 받는다가 아니라 3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회계감사 받습니다. 3월이 경과고 30일입니다. 동안 1번은. 그리고 2번은 뭐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 신청한 날부터 30일 내 외부 회계감사 받으면 되는 것이죠. 30일 제가 되고. 이때 감사는 어떻게 하냐? 무조건 뭉텅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실시해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사업별로 실시를 해야 된다. 결과통보.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이를 며칠? 15일 체크. 15일 이내에 결과를 갖다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또 누구한테? 주택조합에 통보해야 된다. 15일 체크. 15일입니다. 시정요구. 시장 등이 그 통보를 받아보니까 이거 엉망이다. 그때 시정기 같은 거 할 수 있죠. 봅시다. 시장 등은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 관련 자료 공개입니다. 이제 주택조합 임원들이 일반 조합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공개하는 겁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관련 자료 공개. 주택조합의 임원들이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한 다음 각과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며칠 내? 여기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공개한다. 병행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인터넷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게시판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한다는 의미입니다. 병행하여. 어떤 내용을 공개할까요? 거기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한 두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1번 조합규약. 2번 공동사업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거. 어느 업자를 택했는가? 어떤 내용으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등등등을 갖다가 자료를 내놔야 돼요.
몰래 이렇게 돈 받아먹고 건설회사를 갖다가 등록사업을 선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 같은 거 자세하게 다 올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어서 우리는 제3절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아까도 누차 봤다시피 우리가 건축법상은 건축허가죠. 또는 신고. 그러나 주택법상은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건물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받냐?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대상은 대단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천천히 봐보겠습니다. 대단히 복잡하다. 얼마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느냐?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대상도 복잡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도 복잡해요. 보겠습니다. 대상부터 봅시다. 1. 사업계획 승인 대상. 1. 원칙. 다음에 주의하세요. 우리가 이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에서 이 얘기를 항상 얘기하죠. 주택을 짓는 것만이 사업이 아닙니다. 또 뭐 더 있다고 그랬죠? 대지를 조성하는 것도 사업이다.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주택 짓는 거, 대지 조성하는 거 이 두 가지 다 언급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시청서에다가 주택가, 부대시설, 복리설의 배치도, 대지 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다가 첨부해서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럼 어떤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받냐? 여기 1. 주택건설입니다. 2. 대지 조성입니다. 대지부터 봅시다. 쉬우니까 대지. 대지는 면적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사업할 때 이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돼요.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는 연간이 안 들어갑니다. 연간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등록사업자 할 때는 연간 1만 그래서 대지할 때 연간 1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연간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면적 1만. 즉 한꺼번에 1만 이상일 때 이렇습니다. 한꺼번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연간이 아니라 이때 대지 조성 사업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고, 이제 중요한 건 위에 거기 주택건설입니다. 복잡하죠?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1은 단독주택. 동그라미 2는 공동주택.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단독주택은 몇 세대 이상 지을 때 받을까? 30호 이상.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을 30호 이상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업, 니은, 이건 50호다. 50호 기준이다. 예외적으로 기업, 니은 50호다. 30호가 아니라 기업 뭘까요? 거기 법 해놓고 이겁니다. 한마디로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개별 필지 하나하나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받았단 말이죠. 그럴 때는 50호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을 30호 이상이 아니라. 또 하나 50호 있다. 뭐냐? 한옥. 한옥은 30호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이 아니라 50호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택입니다. 공동택은 원칙적으로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건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여기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단 말이죠. 안 되면 뭐 받고? 리모델링 허가받는 거예요. 다만 밑에 기업, 니은인 경우는
50세대 기준이다. 30세대가 아니라 50세대다. 어떤 경우?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기억 봅시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정 연립주택 또는 단정 다세대주택입니다. 단정 연립주택이나 또는 단정 다세대주택은 요거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됩니다. 봅시다. A. 세대별 주거적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B.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일 것. 이것을 조건을 갖췄을 때 단정 연립과 단정 다세대는 요거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됩니다. 공동택이라 하더라도. 다음 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 관리사업 둘 다 일정한 지역입니다. 그거 가로 열기는 잠깐만 읽어보세요. 그냥 잠깐만 읽으면 되고, 일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일정한 경우 가로 나오는데 읽으시고, 또 하나 주거환경 관리사업 중에서도 일정한 경우 또 가로 나와 있죠. 이럴 때는 공동택 지을 때는 몇 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한다?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 놓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 주택은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단독택을 갖다가 20% 짓는다. 그건 건축허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 대상은 건축허가 받으면 됩니다. 자, 올라가서 예외적으로 합시다. 다음에 해당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에 뭐 받는다? 건축허가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안 받으니까 건축허가 받는 거예요. 1. 복합건축의 경우.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이 두 가지가 바로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하면 되는데, 이번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잠깐 읽어볼게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거기 농어촌 주거환경 사업 중에서 농업협동조합 조항위가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별로고 위에 1번 복합건축의 경우,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시험문제 나올 수 있고 좀 설명드려야 돼요. 복합건축할 때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안 받을까? 그림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건축. 복합건축은 소위 말해서 주상복합입니다. 그럼 주상복합은 사실상 땅값 비싼 곳입니다. 땅값이 비싼 곳에서 이제 주상복합인데, 그래서 땅값이 비싼 곳이 거기 용도적이 뭐뭐가 나오냐 하니까 거기 상업지역하고 또는 준주거지역이 나오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다만 어떤 사업지역은 빠지고 어떤 사업지역은 빠집니까? 거기 괄호 열고 유통사업지역은 뺀다. 사업지역 중에서 유통사업지역은 빠집니다. 이렇게 땅값 비싼 곳에다가 주상복합을 지을 때 그 뜻입니다. 지을 때 그럼 보통 이렇게 지면은 상가가 보통 어디 들어갈까요? 주로 밑에 들어가죠. 여기 상가가 들어가고 위에 주택 들어갈 거 아닙니까? 주택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통 이게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 되겠죠. 아파트 들어가겠죠. 근데 아파트 들어갈 때 만약에 이것이 200세대다. 아파트 200세대다. 그러면 그냥 아파트를 200세대 지으면 당연히 뭐 받습니까? 그냥 아파트를 200세대 지으면 당연히 사업계획승인 받겠죠. 왜?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승인 받는 거니까. 당연히 사업계획승인 받는데 주상복합이니까 사업계획승인을 안 받는 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안 받는다. 그럼 뭐 받는다? 건축허가 받는다. 그럼 뭐 몇 세대까지 이걸 봐주느냐? 거기 보니까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미만까지 봐줍니다. 그래서 200세대니까 봐주겠죠? 300세대 미만 봐줍니다. 미만. 150세대도 봐주고 250세대도 봐주고 봐주겠죠. 사업계획서는 안 봤습니다. 주상복합 지을 때 주택이 아파트가 300세대 미만이 들어가면은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아도 괜찮고 뭐 받는다? 건축허가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을 지을 때 200세대라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 것은 누구 덕 보는 거예요? 상가 덕 보는 거죠. 상가가 있으니까 아닙니까? 상가가 있으니까 이런 덕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는 꼭 있어야 되죠. 그래 덕을 보니까 이때 상가가 몇 % 이상 차지해야 되느냐? 상가는 거기 10% 이상을 갖다가 차지해야 돼요.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은 몇 % 미만일까요? 상가는 10% 이상이니까 주택은 몇 % 미만이어야 된다? 90% 미만이어야 된단 말이죠. 왜? 상가가 10% 이상 돼야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2번 예외적 사유 방가 1번 포괄건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에서 사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다만 사업지역에서 유통사업지 빼고 해서 300세대 미만 주택과 300세대 미만 주택과 주택 외의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 비율이 상가가 10% 이상이니까 주택은 90% 미만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 다 드렸어요. 됐고 이어서 이제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간다?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근데 복잡하다.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건설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1. 주택 건설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누구한테 가느냐? 시도의사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한 50만 이상 대도시. 이거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예를 들어서 뭐 소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이런 거 50만 이상. 결론을 얘기하면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시도의사나 또는 대도시 시장한테 가면 됩니다. 그런데 2번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미만일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냐?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한테 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달라지는데 이거 말고도 나도 사업계획 승인 내줄 수 있어 하고 나타나는 친구가 있다. 누구냐? 그 다음에 가봅시다. 누가?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가 내줄 때가 있어요. 모두 몇 가지 경우에 네 가지 경우에 낼 수가 있다. 첫째, 국가나 한국도시주택공사가 시행할 때. 둘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택지개발 사업할 때. 여기 중요한 것은 330만 제곱미터는 약 100만 평이 되어 있죠. 100만 평 이상일 때 거기 택지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 세 번째,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서 긴급히 할 필요가 있을 때 등등. 네 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자, 즉 내 친구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즉 내 친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택건 사업 시행할 때, 즉 내 친구가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택건 사업 시행할 때, 이렇게 모두 네 가지 누구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3번 밑에 동그라미에서 분할 승인은 이제 20강에서 하면 돼요. 20강에서 분할 승인 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았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 있었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예외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금방? 예외적으로 금방 누가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었는데, 몇 가지였죠? 네 가지였죠, 금방. 이때 이제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용검사 받을 거 아닙니까? 사용검사. 보통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받은 경우 누구한테 사용검사 받냐 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사용검사 받습니다. 반면에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 네 가지 있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사용검사 받냐? 똑같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용검사 받습니다. 이렇게 미리 좀 아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강을 마무리하고 20강에서는 3번 분할 승인 있죠? 분할 쪽에서 분할해서 하는 거, 분할 승인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20강에서 뵙겠습니다.